저는 15년째 의정과 싸우고 있는 65세 한승부라고 합니다. 약은 바르기는 바르는데 이렇게 시 낫지가 않아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아예 간지러. 한번 손 대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간지러갖고 이놈을 없어질 때까지 계속 문지르는 하다가 여기선 또 벗겨지기도 하고. 발톱 모저보는 한 30년. 발톱이 고름이 생기면서 그렇게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잘 낫질 않고 약을 쓰면 그때뿐이고 치료를 좀 포기한 상태였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은 조금 고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을 잡아야 무좀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훨씬 부드러워 보여요. 발에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자. 깜짝 놀랐어요. 내 발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아프다고 힘들다고만 이것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고만 불편한 게 아니라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한 남성분이 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즘 여기 한참 만에 왔는데 예쁘죠? 놀지.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걷기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분이라는데요. 평균 한 8,000보 하루에 그렇게 걷습니다. 굿! 많이 걷는 건 좋죠. 근데 신발이 좀... 운동화 신고 고무 샌들을 근데 신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아주 적합합니다. 제가 옷을 처음 신은 게 2000년도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죠. 이게 저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신어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30년 동안 무좀을 달고 사는 여명구입니다. 발 뒤꿈치의 각질과 발가락 사이의 무좀이 잘 낫질 않고 약을 쓰면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 안 쓰면 또 나타나고 해서 요거를 좀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뒤꿈치 이렇게 둘레 좀 각질이 있고 그 다음에 살갗이 이런 데서 좀 하얗게 껍질이 일어나고 그러죠. 특히 증상이 심해질 때가 있다는데요. 아이 가렵네. 여름 되면 꼭 가려워 이거.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일어나면서 간지럽고 발 뒤꿈치에 각질이 쌓여 말발굽처럼 두꺼워집니다. 무좀이 심한 거는 봄부터 여름이 제일 심해요. 비가 막 20cm, 30cm 올 때 물이 구두로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때 생긴 것 같아요. 한번 생겨버린 무좀은 좀처럼 낫질 않았습니다. 발 관리라든지 청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건조시킨다든지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썼죠. 근본 근절이 안 돼요. 내가 어떤 정보를 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무좀으로 고통받은 세월이 자그마치 30년. 무좀을 끝낼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피부과 전문의 이갑석 교수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앉으시겠어요? 네, 무좀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동안 어떤 치료를 해보셨을까요? 치료는 집 근처에 있는 그 개인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반복했는데 그 약 먹을 때만 낫고 약을 드실 때는 좋아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재발이 일어나서 그럼 지금도 이제 여름철이니까 조금 증상이 나빠지실 그럴 수 때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발 각질 같은 것도 좀 생기시고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거죠.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각질을 먹이로 하는 곰팡이의 일종이 각질이 있는 피부를 침범해서 뭐 피부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손발톱이라든지 침범해서 일으키는 것이 이제 무좀이라는 진단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무좀은 발가락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요. 발바닥이나 발의 측면부에 물집이 잡히면서 간지러움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발 뒤꿈치에 각질이 두텁게 쌓이기도 하죠. 발톱 무좀으로 진행이 되면 발톱이 느리게 자라면서 두꺼워집니다. 여기 잠깐 앉아보시겠습니까?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곰팡이균 유무를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무좀이 의심되는 곳에 각질을 긁어냅니다. 그거를 이제 모아서 현미경으로 지켜보게 되는데 수산화칼륨이라고 하는 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각질을 녹여내면서 곰팡이가 있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직접 도말 검사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사람의 각질은 수산화칼륨에 녹는 반면에 곰팡이는 튼튼한 세포벽이 있어 녹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이용해 피부 사상균을 관찰할 수 있죠. 과연 여명구님의 발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되었을까요? 네, 저 곰팡이 검사를 했는데 네. 곰팡이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곰팡이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사에서 곰팡이가 발견된다면 무좀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좀은 왜 생기는 걸까요? 무좀을 비롯해서 모든 감염 질환은 저희가 두 맞서는 상대가 있는 거죠. 사람하고 침입자 간의 싸움인데 환경이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환경이 사람한테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곰팡이한테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은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곰팡이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사람을 침입하려고 하고 남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무좀 감염이 훨씬 더 많은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제 무좀 감염을 경험하시는 계기가 군생활이죠. 장시간 군화를 신고 있고 그 밀폐된 환경 하에서 발이 놓여있기 때문에 무좀이 없으셨던 분들도 군대 가서 무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전화를 장시간 신거나 발에 습기가 많이 차는 경우 무좀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지금 이제 발에만 있으시고 네. 발톱에만 없으시면 보통은 저희가 바르는 약을 쓰게 되는데 네. 바르는 약을 처방드리고 네. 좋아지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좀 약만 쓰시면 사실 뒤꿈치나 이런 데는 피부가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약이 충분히 스며들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르는 약을 하나 더 드릴 텐데 그건 이제 뒤꿈치나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진 데 각질을 좀 부드럽게 해서 약의 침투를 조금 돕는 각질 용해제라는 걸 좀 하나 더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무좀과의 마지막 승부에 술사표를 던진 다음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카리스마 물씬.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무좀과 싸우고 있는 65세 한승부라고 합니다. 젊었을 적엔 만화를 그렸고 지금은 웹툰에 도전하고 있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회방꾼이 있다고요? 무좀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발가락에 물집 생기고 터지고 그러면 껍질 벗기고 각질이 생기면서 이게 가려움이 이제 심하고 두들러기 비슷한 것도 좀 일어날 때도 있고 이 발가락 사이 땀이 차니까 거기서 진물이 생기면서 터지고 이러면서 발바닥 전체로 좀 옮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톱으로 온 것 같아요. 이 발톱까지 번질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막 발톱이 죽은 것처럼 노랗게 뛰더니 갈색으로 바뀌고 회색으로 바뀌고 그러더니 두꺼워지면서 이제 손톱깎이로 발톱을 못 깎아요. 씻으면 나아질까 싶어 날마다 비누칠을 하고 각질을 벅벅 문질러 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가려. 많이 앉아있을 때 특히 사타구니가 가려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더울 때 그때가 좀 많이 좀 심하고요. 양쪽에 그쪽 아래가 땀이 많이 차잖아요. 거기 부위가 제일 가려워요.
생각으로는 뭐 이 사타구니까지 좀 무정균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커멓게 습진처럼 돼 있어요. 이번에는 기필코 한번 무정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발부터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 예. 발톱은 좀 확실히 있으시고, 네. 요런 데도 많이 벗겨지고 여기까지 계시고, 올라왔어요. 네, 요런데.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금 증상이 심하시지 않거든요. 예. 네. 심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퍼지시고, 빨갛고, 가려우실 텐데, 무좀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각질을 채취하여 수소나 칼륨 용액으로 녹인 뒤 현미경으로 곰팡이균의 유무를 확인하죠. 각질이 벗겨지는 발과 가려운 사타구니에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을까요? 제가 중심 쪽하고 발을 검사했는데, 이제 발에서는 곰팡이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실처럼 가느다랗게 보이는 곰팡이가 바로 무좀균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발에 무좀이 있으시고 발톱에도 좀 무좀이 있으시고요. 이제 과거에 사타구니에 그 곰팡이 감염이 있었던 흔적 같은 거는 거기에 이제 색깔이 좀 착색된 부위가 있으시니까 그런 흔적들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면서 이게 좀 축축해진다든지 눅눅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 이제 피부 자체가 빨갛게 변하면서 다시 가려움증이 생기실 거거든요. 어제 새벽에 가려워서 깼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균이 좋아하는 동네가 있는 것 같아요. 고온 다습한 사타구니는 무좀균이 서식하기 쉬운 부위죠. 사타구니 습진이 있으신 분들의 거의 뭐 100%, 99%에서는 발무좀이 있으시고 발에 있던 무좀균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발에 있는 무좀 관리를 하시는 게 사타구니 쪽의 재발을 막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발에는 약을 써서 발 무좀을 치료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승무님은 기저질환이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가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당뇨가 있으시면 그 몸의 이제 면역 반응들이 조금 약화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좀균과 싸우는 면역 반응도 약화되실 수밖에 없고요. 무좀이 아주 심할 때 뭐 발가락 사이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뇨 환자께서 이제 싸워야 되는 다른 세균들이 들어가서 봉화지경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조금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발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번엔 경치 좋고 인심 좋은 시골 마을로 가볼까요? 은퇴 후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데요. 많이 따봤네. 많이 땄어. 많이 땄어. 시작. 안녕하세요. 장성에 살고 있는 결혼 35년 차 최태환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박리혜입니다. 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태원님은 제초 작업에 한창인데요. 아이고, 간지럽지. 아이고, 새끼발인데 그쪽도 다 간지럽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일을 하다가도 자꾸 땅에 발을 부빕니다. 아이고, 땀이 많이 찼어. 좀 많이 찼어? 아, 그래? 발톱과 손톱이 굉장히 가려움증이 심해서 그게 힘들어서 열발톱이 다 형체를 알 수 없이 변형된 상황. 손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끝나고 쉴 때, 씻을 때 막 좀 이렇게 가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가려울 때는 발은 막 이렇게 혼자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뒤 발꿈치로 누를 때도 있고 이제 안 되면 막 치기도 하고 그렇게 막 하죠. 계속 이렇게 주무르고 막 누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엄지는 막 이빨로 물기도 하고 하도 가려우니까 막 이렇게 뭉탱이로 막 들려요.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약 20년 전 영어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입니다. 그 전에는 없다가 2003, 4년경에 손톱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
위쪽에 구멍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손톱이 이렇게 발톱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이렇게 심해지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캔 뚜껑을 걸리지 않아서 딸 수가 없어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리고 그 외부사 모르는 사람 보면은 이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뭐 손톱에 매니큐어 칠했냐고 멀리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시커멓게 뭐 칠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이제 나도 모르게 손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의식이 되더라고요. 강주 시내 뭐 피부과 유명하다는 병원 다 가보고 내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도 우리가 보통 무좀 있잖아요. 발가락 사이에 좀 간지러운 거. 그런 거는 제가 연고로 바르면 금방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 발톱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손톱 발톱 때문에 약간 많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 남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나섰으면 좋겠어요. 발톱 무좀으로 고민이라는 또 다른 제보를 받고 서울의 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신다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3년차 부부 최종현. 김무성입니다. 그나저나 두 분 중 누가 무좀이 있는 걸까요? 남편분일까요? 혹시 아내분이 무좀?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종현님이 30년째 발톱 무좀으로 고생 중이랍니다. 지금은 조금 나은 편이에요, 이게. 저는 발톱이 부스러지고 두꺼우면서 옆으로 아파요. 군데군데 상한 발톱이 보이고요. 특히 엄지발톱의 증상이 심하시네요. 20대 때 미용 초반에 하면서 하루에 막 10시간씩 밥 먹을 시간 잠깐 말고는 신발 벗을 일이 없었어요. 또 옛날에 또 스타킹 신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저녁 때 되면 붓기도 하고 냄새도 나면서 발톱이 옆에 이렇게 고름이 생기면서 그렇게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발톱 불러서 발바닥도 좀 있죠. 있었어요. 무좀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이 사람 엎드리려 해서 발바닥이 있죠. 그 무좀 그게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내가 다 뜯어주고 했거든요. 발바닥은 좀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발톱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다는 걸 써도 안 되더라고요. 또 장소가 장소인지라 이런저런 정보가 많이 흘러 들어오는데요. 발톱이 이래 생겨가지고. 그래요? 예? 발톱 무좀. 근 30년 기간 동안 여러 경로로 손님들의 그 추천이랄까 또 여러 경로로 무좀에 좋다는 것들은 거의 다 써봤죠. 지금까지. 발 전용 세정제에서부터 화장품도 종류별로 써보고요. 별걸 다 해봤어요, 진짜. 소주, 빨간 소주 있잖아요. 그게 아마 19도인가 21도인가 될 겁니다. 그 소주에 현미식초 있죠. 그거를 1대1로 섞어요. 발을 담그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거 다 손님이 가르쳐준 시간 거예요. 동안 담그고 있습니다. 아, 급기야는 빙초산까지 동원하셨답니다. 바르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만 발라요. 옆에도 살에 닿으니까 너무 아팠어요. 바를 때 화끈거리고 막 살이 타들어 옆에는 탔어요. 결국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죠. 이게 발톱이 녹더라고요. 수영장, 목욕탕을 아예 안 가요, 저는. 혹시라도 또 딴 사람 그 물에 오염물 될까봐 그게 내 자존감이 거기서 많이 무너져요. 발톱 때문에. 올여름에 꼭 낫고 싶어요. 네. 손발톱 변형으로 힘들어하시는 종현님과 태환님.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발을 한 번만 죄송한데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발 잘 안 보여줘요. 아무도. 저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약간 변화가 네. 같이 있으시고. 요것도 지금 변화가 네. 되고 있고. 발톱 표면을 긁어 모으고 수소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뒤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종현님 발톱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될까요? 제가 곰팡이를 못 찾았어요. 곰팡이를 못 찾았어요. 네. 근데 저는 곰팡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드려야 되냐면 네. 저희가 사는 동네에 도둑이 한 명 들어왔어요. 어느 집에가 숨어 있는데 경찰이 와서 집집을 다 수색을 했는데 도둑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발톱이 으스러지게 잘리는 양상이나 발톱에 변형이 있으신 양상으로 봐서는 무좀이 의심스러우신 데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죠. 네, 아까 다른 발톱도 있으셨으니까. 무좀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곰팡이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았습니다. 네, 무좀균이 보입니다. 네. 이 교수의 추측대로 곰팡이가 숨어 있었네요. 반가워해야 네. 되는 거죠. 반가운 차라리. 건 아니고요. 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적을 알게 됐으니까 그건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발톱 무좀 어떻게 치료하나요? 효과가 제일 빠른 거는 사실 먹는 약을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시간도 짧고 그래요. 먹는 약은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고요. 하지만 환자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선호하지 않는 치료법이기도 하고 이제 과거의 무좀약들이 복용하셨을 경우 심각한 간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무좀약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그런 심각한 간독성을 일으키는 약제들은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시판되는 약제들은 비교적 안전한 약제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 질환이 있거나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약물 대사가 늦어져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죠. 그런 경우 먼저 간 기능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뭐 다른 과에서 지금 드시는 약이나 질환으로 진료받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으세요? 없어요. 예, 약 하나도 안 먹어요. 약을 선생님이 그냥 먹 드셔도 될까요? 예, 예. 먹는 약을 드시면서 저희가 이제 바르는 약도 상당히 중요한 무기거든요. 좋은 무기 두 개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니까 두 가지 무기를 같이 갖고 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는. 예,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억 명 정도 피부에 진균 감염, 무좀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를 70억 명으로 생각하시면 7명 중에 1명은 걸려있는 질환이니까요. 되게 흔한 질환입니다. 한편 열 손톱, 열 발톱에 모두 변형이 있는 태환님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손톱이랑 발톱의 곰팡이는 예상은 했던 거긴 한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도 균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사한 거상에서 곰팡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발톱 무좀은 아니시고 저희가 육안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냥 손발톱이 변형이 있고 거칠다라고 표현해서 진단은 손발톱 거침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손발톱이 두꺼워지거나 손발톱에 어떤 변색이 나타나면 대부분 무좀이 생겼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영어 속담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라고 하듯이 손발톱에 생긴 모든 변색을 저희가 무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태환님이 진단받은 손발톱 거침증이나 손발톱 주위염을 무좀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손발톱을 자를 때 으스러지냐 으스러지지 않느냐 이걸 갖고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손이냐 발이냐를 먼저 생각하시고 어느 쪽이 더 심하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힌트라고 하겠습니다. 무좀이라면 발 쪽이 훨씬 더 증상이 심하셔야 되고요. 손톱에 무좀이 생기시는 분들은 진짜 지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곰팡이균에 의한 무좀이 아니라면 태환님의 손발톱은 왜 변형이 되는 걸까요? 손발톱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손발톱이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량품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기서 계속 어떤 염증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어요.
손톱 만드는 공장 쪽에 자꾸 반복되는 염증을 약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사들이 밝혀낸 거 상으로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또 하나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이 큐티클이라고 해서 이 손톱은 사실 이 내귀퉁이랑 뭐가 다 막고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외부의 세균이나 나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완벽한 방어 체계가 돼 있는데 지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쪽은 방어선이 완전히 다 뚫려 있죠. 망가진 큐티클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기 쉬운데요. 주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을 쓰면 자꾸 이 틈으로 물이 들어가고 염증이 생기니까 그거를 막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손을 안 씻으려고 해도 밥 먹기 전이랑 화장실 갔다 와서는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씻고 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좀 들어간 물기를 좀 최대한 제거할지 이 고민을 늘 하셔야 돼요. 손발톱의 큐티클 안쪽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손을 씻은 후엔 올이 얇은 가재 수건으로 물기를 밀어내며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저희가 처방드리는 약이 할 수 있는 거는 전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손톱을 아끼고 손톱을 보호하실지, 그리고 여기 무너진 큐티클이 다시 재생되도록 여기가 건조하게 관리하실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손발톱 치료에는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손발톱이 나오기까지 약 6주가 걸리고요. 전체가 깨끗하게 바뀌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죠. 무좀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름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무좀 같은 경우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좀을 한자로 백선이라고 하는데요. 발에 허옇게 각질이 생긴 모양을 묘사하고요. 영어 진단명을 통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무좀이 잘 생기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진단명이 사실 더 좋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무좀이라고 알고 있는 건 원래 그 물좀에서 리을이 이제 탈락되면서 무좀이 됐다고 하고요. 물일을 많이 할 때 어떤 저희가 좀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 좀벌레, 물 속에 어떤 벌레가 있어서 우리 발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해서 어떤 환경에서 무좀이 잘 생기고 벌레라든지 균들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견지명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좀에 걸리기 쉬운 발 모양이 있다는데요. 곰팡이가 감염되기 쉬운 발 모양, 아닌 발 모양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발 모양을 봤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이사이가 되게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무좀이 생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갖고 계시고요. 반대로 발 모양이 아주 예쁘신 분들 있죠. 이렇게 예쁘게 모아져 있으신 분들은 발무좀이 생기지 않게 평소에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좀은 약을 제대로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 약 바르는 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발 무좀은 습기랑 싸움이거든요. 자나깨나 발이 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건조한 상태에서 약을 최소량만 발라주시는 걸 늘 강조드릴 수밖에 없고요. 손가락에 저희가 이제 약 튜브에서 약을 짜면 저 정도 이제 약을 짜내게 되거든요. 저 정도 약으로 저희가 약을 열심히 펴서 바르면 어느 정도 펴서 바를 수 있을까요? 여기 발가락 사이 여기밖에 못 바르겠는데요. 반튼 정도는 바를 것 같은. 이 한 마디 짜신 걸로 양쪽 손바닥 넓이를 다 바르실 수 있습니다. 진짜 개미 눈곱만큼만 바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발가락 사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한 얇게 바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약이 너무 이제 두텁게 발라지면 그 자체가 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공간을 밀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고 약과 땀이 범벅이 돼서 무좀기는 오히려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개미 눈곱만큼 약을 최소량만 발라주시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발 각질이 두꺼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바르면 그 두꺼운 각질을 이렇게 뚫고 약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각질 용해제로 각질도 좀 녹여주시면서 약물의 침투를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치료가 잘 됩니다. 각질 용해제를 발라주시고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피부에 있는 각질 용해제를 마른 티슈나 이런 걸로 이제 닦아주시고 나서 그 위에 무좀약을 발라주시면 가장 각질 용해제와 무좀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좀약을 바르고요.
저녁에는 발을 씻고 꼼꼼하게 말린 후 무좀약을 바릅니다. 각질 용해제는 자기 전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밤새 각질이 부드러워져 무좀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병원에서 약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예. 또 나머지 빈 곳을 채워주시는 게 직접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고 말리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하시고 생활 습관은 조금 고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좀균이 발붙일 곳 없도록 환경 개선에 들어가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좀균이 싫어하는 환경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을 잘 씻고 잘 말리고 실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게끔 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발 씻기 교육에 들어가기 전 먼저 발의 오염 상태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면봉으로 발을 문질러 세균을 측정하는데요. 발을 깨끗이 씻은 뒤에 비교해 볼게요. 한번 씻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발을 먼저 담그시고요. 발 넣으셨죠? 물의 온도는 적당히 따뜻한 온도가 좋고요. 물로만 씻지 말고요. 비누나 발 세정제를 사용해 주세요. 발 바닥하고 부드럽게 닦아주시는데 그 양말 찌꺼기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껴도 발가락 사이에 잘 끼잖아요.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서 마사지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좀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좀균이 있는 발바닥의 각질이라든지 발가락 사이에 약간 하얗게 불어있는 각질들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걸 거고요. 무좀균이 찾아오기 어렵게 이제 서식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면 건조하게 발을 바싹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 도대체 뭐가 충분히 건조하는 거냐? 발가락 사이사이를 저희가 조금 더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래도 물기 제거 완벽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휴대용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헤어드라이어에 찬바람을 이용해서 한번 충분히 건조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는데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자, 그리고 부드러운 티슈를 좀 꺼내 보실까요? 특히 발톱 부분은 부드러운 티슈를 이용해서 습기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 뿌리 쪽에서 이렇게 습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짝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드라이 하실게요. 자, 드라이 꺼내 보실게요. 뭐 어떤 온도로 해야 되느냐,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피부 자극 없는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기준이 딱 서실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을 이용해 발을 말려줍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와 발톱 표면까지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바싹 건조를 시켜주세요. 물로 샤워하고 딱 닦고 이제 수건 닦고 나오면 있으면 조금 이제 얘가 말랐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하고 지금 드라이기로 한 거 보니까 네. 그게 안 마른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해야 마른 거 같아요. 이야, 깨끗하고 뽀송한 발이 됐네요. 발 씻기 전과 오염도를 비교해 볼까요? 확실한 차이가 보이네요. 가장 오염 수치가 높았던 한승부님은요. 26,364. 뚫었네. 뚫었어. 천장을 뚫었어. 과연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진짜 기대되네요. 1,880. 어때요? 무좀균 다 도망가겠죠? 발에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자. 맞습니다. 10분만 지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발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너무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행복해요. 예뻐졌어요? 네? 우리의 귀하신 발 사랑을 듬뿍 주자고요. 참, 무좀이 있는 발에 보습제를 발라야 할까요?
계절적으로 사실 여름철에는 보습제를 안 바르시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철에는 각질이 이제 하얗게 보인다는 건 건조하다는 의미거든요. 하얀 각질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하얀 각질이 보이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좀약에도 보습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좀약을 바른 부위에는 보습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양말과 신발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양말은 헐렁하고 발 사이즈에 편안하게 맞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말을 신으시면 무좀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발가락이 서로 붙지 않는 게 좋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람이 잘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고 엄청 발이 편해요. 더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덧버선. 네. 여자분들 많이 신잖아요. 저 여름에 발가락을 이렇게 조이게 돼요. 발가락을 조이는 양말은 금물. 땀 흡수를 못하는 스타킹도 좋지 않습니다. 발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선택해 주세요. 이제 특히 구두라든지 이런 신발을 장시간 신어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무좀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루로 된 무좀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퇴근하시고 나서 내일 아침에 신으실 신발에 이렇게 가루 무좀약을 뿌려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가루를 통해서 약간 습기를 흡수하고 신발을 조금 더 건조하게 관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나 팁입니다. 무좀의 전염성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예, 무좀은 옮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무좀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발을 딛고 다니시고 그 발을 디디신 자리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무좀균이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목욕탕에 그분이 발을 디딘 자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발을 디디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무좀 환자가 한 분 계시면 그 가족이 디디고 다니신 마룻바닥을 같이 디디고 다니시는데 경험하신 거는 아마 남편이 무좀이 있으셔도 부인이 무좀이 있으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좀이 있으신 분이 막 맨발로 너무 편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막 다니시는 거는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 자리를 밟은 사람이 전부 다 감염이 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지만 배려의 차원에서 발 씻은 수건을 재사용하지 않고 세탁도 따로 하는 게 좋겠죠.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을 지나고 해가 빼꼼 고개를 내민 날 한승부님 댁을 찾았습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다는데요. 발 씻는 법도 조금 달라졌답니다. 발가락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기 중심으로 해서 더 깨끗이 좀 닦고. 전에는 샤워하면서 이 가는 거를 그때 상태에서 했었거든요. 각질 관리 도구를 너무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생길 위험이 있는데요. 당뇨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하죠. 이제는 피부에 자극이 없도록 순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두꺼운 각질에는 처방받은 각질 용해제를 바르죠. 그리고 침구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각질이죠. 메lan세릭스. 발에서 떨어진 각질이 이부자리에 묻어 몸 곳곳에 곰팡이균이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불에 묻은 각질을 씻어내기 위해 자주 세탁을 하고요. 햇볕에 바싹 말립니다. 곰팡이균이 싫어하는 환경 만들기 성공 맞죠? 그때까지는 너무 이게 기간이 좀 길고 지루하고 좀 더디져 보다 보니까 좀 포기를 좀 쉽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와, 벌써 무좀이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요. 무좀과 완전히 이별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발 씻기 시작합니다. 귀하신 네 분 모두 무좀과 마지막 승부를 겨루는 중인데요.
눈 깜짝할 새 18일이 지났습니다. 결전의 날 비장한 각오를 품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귀하신 발을 오래도록 괴롭혀온 무좀인데요. 차도가 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어떠실까요? 저요? 네. 저 아주 효과가 좋아요. 별수를 다 써봐도 지독히 낫지 않았던 발톱 무좀. 새 발톱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을 알잖아요. 이 저기 과정도 보고, 봤잖아요. 저기 보고. 놀라워요. 응. 굉장히 차이 났어요. 이렇게 매일 새 발톱이 매일. 노는 게 보여요. 오, 정말요. 뿌리 쪽에 하얗고 깨끗한 새 발톱이 보이네요. 18일 전의 발톱과 확실히 다르죠. 뿌리 쪽이 깨끗하시거든요. 네. 네. 조금 더 노력하시면 아마 아까 그 발톱이 계속 깨끗한 발톱이 병든 발톱을 밀고 나갈 겁니다. 네. 최종현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학생이 중간고사에서 거의 전교 1등 하신 경우 같습니다. 가장 치료 효과가 이제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발톱의 변화로 오셨고, 저희가 이제 발톱에 대해서 약을 쓰면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신 분들이 6주 무렵에 이제 새 발톱이 나오시기 시작하거든요. 3주가 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새 발톱이 깨끗하게 나오시는, 아마도 그거는 저희가 처방드린 약의 효과라기보다는 그간의 이제 발톱에 대한 자기 관리를 쉬시면서 발톱이 조금 자기 회복력을 더 가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3주 만에 나타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지금은 스프라이즈. 어우.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하신 몸 EBS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시작 너무 잘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명군님 반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각질이 뭐 골고루 싹 덮여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졌죠. 이야, 말발굽처럼 두껍게 쌓였던 각질이 다 어디 갔죠? 각질이 전반적으로 줄었고 면적이,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각질도 좀 부드러워졌어요. 발가락 사이에 갈라진 건 없어졌어요. 오, 정말요. 발가락 사이가 아주 깨끗한데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데서 그때 각질에서 검사해서 곰팡이를 찾았는데, 지금은 이제 검사할 만한 각질을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 각질이 곰팡이가 살 수 있는 서식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한승무님도 확실히 증상이 나아진 것을 체감한다는데요. 제일 좋은 게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됐다. 처방받고 한 일주일 뒤부터는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잘 가고 계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만 더 노력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손발톱 거침증을 진단받았던 태환님은 호전이 좀 있을까요? 일단 간지러운 게 요즘에 없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첫 단추를 대단히 잘 끼셨어요. 큐티클이 살아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망가졌던 큐티클이 회복되고 있네요. 이런 데가 괜찮은 큐티클이에요. 그렇죠? 보이시죠? 이쪽이 훨씬 더 낫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길게 보면 1년, 2년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2년 안에는 승부를 보실 겁니다. 예, 2년.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생각해왔던 것들이 좀 와전된 게 많이 있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따라 하면은 끝장을 낼 수 있다. 지금 기분이 그냥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30년 된 부조만 이제 빠이빠이. 잘 가. 바이바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 자주 체하거나 명치 상복부 부근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 변비로 고생하는 분 중 똥 잘 싸는 법 솔루션에 참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야 되는데 막 밤만 되면 너무 무서워요.
누워있으면 잠이 더 안 와서 정말 잠이 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불면증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상기도 근육 강화 훈련입니다. 수면을 좀 추적을 해볼 예정인데요. 몇 배는 더 개운해요. 그때는 밤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